인사합시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꽤 추워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다행히 눈이 안 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자, 어쨌든 추운데 오셨으니까 또 이제 해봐야죠. 근데 한 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뭐 저 보고 싶다든가 이런 거 없나요? 별로. X입니다. 아침에 그 평가 문제 준 거는 광업재단이 아니고 광업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 광업재단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6번은 X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광업권. 지금 아침에 나간 유인물은 광업재단. 관계 없죠. 재단은 저희가 뭐 사단법인, 뭐 재단법인 이런 법인을 뜻하는 거고 광업권, 어업권은 그 해당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업권이 과세 대상이지 광업재단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좀 가끔 틀리기도 해야지 다 맞추게 되면은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틀리기도 해야지 저도 좀 일거리가 있지. 다 맞추면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지난번에 시험 본 게 났는데 혹시 지난번에 시험 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됐어요? 불합격이에요. 1, 2차 다? 1차만? 1차는? 축하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 해커스가 요번에 그 합격자 분들 모임을 아마 요번 주에 하는 것 같은데 양재동에 있는 어디야? 더 K 호텔인가요? 왜? 그 옛날 교육문화회관 거기서 한다는데 저도 가려고 합니다. 가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봐야 뭐 저희는 가서 뭐 축하한다는 말밖에 할 얘기가 없고 또 작년에 저희하고는 저한테 배운 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가봐야 저는 뻘쭘할 것 같아서 안 가려고요. 근데 실상은 저희 이제 저도 몰랐는데 간다고는 했어요. 저희 직원한테 가겠다 했는데 또 내일 모레 저희 어머니 팔순잔치하고 겹쳐가지고 다행히 못 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진도 갑시다. 이제 교재 38쪽 갑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건 이제 취득세에서 이제 취득세의 뭐 세 과세 대상 또 취득 시기 뭐 기타 등등을 쭉 배웠는데 그 얘기만 또 잠깐 좀 복습을 좀 하고 가죠. 자, 교재 28쪽 갑니다. 자, 29쪽이요. 자, 29쪽에 보면 이제 취득 나오죠. 취득인데. 자, 지난번에 배웠지만 취득의 정의는 뭐예요? 취득은 저희가 뭘 갖는 게 취득이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이게 취득이었고요. 이때 자, 소유권 갖는 방법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세금은 과세가 되고 있다라고 배웠고요. 다시 이때 취득에는 이제 소유권이죠. 실제 소유권이 취득되는 뭔 취득이 있고 사실상 취득 또 두 번째 인정되는 취득 무슨 취득? 의제 취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주의할 게 특히 이 의제 취득이에요. 또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항상 뭐가 되면서 자 변경이 수반되고 and 반드시 가액이 증가가 되면 어느 만큼 과세? 증가된 액수만큼 과세한다라고 했었고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 여쭤볼게요. 과점주주는 주식이 몇 퍼센트 초과된 자? 50%가 초과되면서 그 법인의 지배권을 갖는 자죠. 이때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애가 최초가 되면 어느 정도 과세하죠? 전체 다 과세한다? 증가분 과세한다? 에이, 여보세요. 전체 다지. 전체 다 과세가 되고 자 지분이 증가가 되면 어느 만큼 과세한다? 이때가 증가분만큼 과세한다라고 얘기가 됐었죠. 네, 됐었고 자 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서 이제 몇 쪽을 가냐면 자 32쪽. 자,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건데, 지난번에 분명히 외우는 방법도 얘기했었어요. 앞 글자 따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부선, 광어, 그 다음에, 차기, 입항, 그 다음에, 골승, 콘종. 전혀 공부를 안 했네요.
분명히 지난주에 집에 가면서 계속 외우세요 했잖아요. 이 대상물이 참 잘 난다고 해서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 해서 항상 그 종류만큼 반드시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또 넘겨서 이제 지난주에 배운 게 34쪽에 자, 납세무자인데 이제 누가 내냐 해서 대원칙은 이제 등기에 관계없이 실지 취득한 자 누굽니까? 사실상의 취득자가 내고 두 번째 자 소유자하고 가설자하고 똑같지가 않다. 그럼 누가 냅니까? 소유자 그 친구 뭐라 불러요? 주체구주부 취득자에서 항상 소유한 자하고 뭔가 설치한 자하고 똑같지 않으면 그 소유자가 냅니다. 세 번째 자 지목이 변경되었다. 누가 내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내죠. 네 번째 우측에 자 상속되었다 누가 냅니까? 상속인이 내고 다섯 번째 자 재건축되었다 누가 냅니까?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내요.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그게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이게 이제 저희가 3월 달쯤 되면 모의고사에 뭐가 나냐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이 납세의무가 있다. 이건 납세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재건축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지 재개발은 없다. 자, 됐고, 네 번째 갑니다. 큰 사절. 취득식인데, 자, 이제 언제 취득했느냐 해서 첫째 1번. 자, 유상승계 취득. 일단은 매매가 된 거예요. 항상 매매가 되면 어쨌든 잔금이 완납됐을 때가 취득한 건데, 이때 매매는 두 가지가 있죠. 이게 통정 가능성이 없는, 즉, 객관적인 매매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냐 해서 일반적 매매다 두 가지인데, 이게 객관적은 명확하게 입증되니까 잔금을 줘도 언제 사실상 잔금을 준 날로 하죠. 그래서 그 경우는 딱 5가지 경우 언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그래서 일명 국수, 공판장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했어요? 하도 안 먹어서 이제 뭐 말할 기력도 없나 봐요. 그래서 항상 국수, 공판장은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 즉 개인과 매매가 되었다 언제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죠. 다만 사실상 잔금이나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등기된 언제로 합니까? 그 등기일로 한다 해서 항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똑같아요. 언제? 그 등기 등록일로 하게 돼 있죠. 자 넘겨서 두 번째 2번 자 36쪽에 2번 자 연부 취득이에요.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죠. 제가 집에 가서 늘 뭐합니까? TV 본다 했죠. 뭔 쇼핑 홈쇼핑에서 그게 이제 매월 주는 건 할부고 매년 주는 게 무슨 부? 연부에서 매년 지급할 때마다가 각각의 취득이다. 이게 무슨 취득이요? 연부 취득이죠. 그래서 연부 취득은 일단 중요한 게 그 기간이 몇 년 이상입니까? 2년 이상이고 그 금액은 얼마 초과? 50만 원이 초과돼야 한다라고 했었죠. 세 번째, 자 무상승계인데 자 특히 주의할 게 증여입니다. 이 증여의 경우는 증여 받은 때가 아니고 이제 증여 받기로 뭐한데 계약했을 때 계약한 날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측에 5번 자 지목 변경 언제 사실상 변경된 것과 또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로 하게 된다. 그 다음 하나 더 9번 자 민법상 시효 취득 이게 몇 년 지나야 돼요? 20년 지나서 내 거 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까지 아마 학습이 됐을 거고 이제 넘어가서 38쪽 갑니다. 자, 38쪽이 이제 과세 표준 파트인데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세금 계산 방법이 항상 뭐 곱하기 뭐예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나오죠. 밑에 이 과세 표준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정한 기준. 요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취득세는 대체 무엇을 가지고 세액 계산이 돼야 하냐 이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취득세니까 내가 취득한 무슨 가액? 취득가액. 내가 취득한 이 취득가액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가령 뭐 어떤 갑이 나 이번에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를 매매를 했어. 매매를 샀다. 얼마에 샀냐 했더니 5억이요. 그 5억 주고 샀대요. 그럼 이 5억 곱하기
몇 퍼센트 있다 하겠지만 1%입니다. 얼마? 오도 500만 원만큼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대원칙은 내가 취득한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이 취득가액을 이제 똑같은 말로 이거 산 가격. 내가 산 가격을 갖고 세금이 계산되면 돼요. 그럼 결국은 그럼 자 봐요. 내가 산 가격에다가 곱하기 뭡니까? 세율. 그럼 세액이 나왔어요, 이제. 그럼 세금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면 되죠. 자, 취득세 내는 방법 무슨 납부? 신고, 납부하면 돼요. 그럼 내가 결국은 산 금액 가지고 계산해서 뭐 한다?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그래서 과세 표준태 원칙을 이제 갑니다. 뭐라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취득 당시 자, 신고가액이다라고 합니다. 같이 무슨 가액이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 그래서 내가 신고한 가격. 이게 같은 말로 하면 방금 얘기했죠. 무슨 가격이요? 취득가격. 내가 자, 산 가격을 갖고 신고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자, 다시 합니다. 무슨 가격? 취득 당시 신고가액.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값이 자, 실제 상계 5억인데 5억에 사놓고 계산 딱 해보니까 500만 원이에요, 세금이. 와,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이 취득세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합니다. 근데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얘는 못 바꿔. 이건 법에서 딱 정해진 거니까 못 바꾸는데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죠. 왜?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이중계약을 하면 금액을 어떻게 낮출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이 매도자를 설득합니다. 내가 500의 취득세를 무느니 내가 당신한테 한 20만 원 더 줄 테니까 다운 계약 좀 하자. 그래서 이제 5억에 샀는데 이중 계약을 합니다. 다운 시켜갖고 얼마에 샀다? 1억에 샀다고 이렇게 다운 계약을 했어요. 원래는 1억인데 5억인데 자 그럼 요거 곱하기 얼마? 1%니까 어허 세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자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죠? 근데 이걸 국가가 이렇게 이중 계약한 것까지 솔직히 국가가 알 방법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국가가 저걸 발각할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중 계약했다고 해도 제가 아니라고 바닥바닥 우기면 할 얘기 있다 없다? 또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만든 게 뭐냐면 이렇게 이중 계약이나 불법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소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정해놓고 그 금액을 넘어가서 신고하게 되면 그 넘어간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정부가 쓰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정한 이 기준 금액이 뭐냐? 아마 이런 얘기 많이 아마 봤을 거예요. TV에서. 기준 시가. 들어봤나요? 그럼 이거 모르면 며칠 전에 그 부동산 학기론에서 배웠었던 건데 표준지 공시지가. 안 배웠어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 이쪽은 내인데 이쪽은 왜 아무 얘기 없어요? 그래요? 이 기준시가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땅 같은 거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부르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최대 금액이 아니고 최소 금액이에요. 근데 얘하고 똑같은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같은 말로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분석하면 시가가 무슨 뜻이에요? 시가가 보편적인 매매가예요. 자, 표준액이 무슨 표준, 스탠다드, 기본. 그래서 정부가 정한 최소 기본 금액 이런 얘기예요. 둘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기준 시가라는 용어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고요. 시가 표준액은 얘는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책정되냐? 요 시가 표준액은요. 보통 매매가 대비 일반적인 평균 매매가 대비 80에서 90% 정도로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내가 이렇게 산 가격, 이 취득한 금액이 이게 원칙인데, 자, 이 금액이요, 이 금액이 없거나 이 금액이 자 불분명하다고 하면 이때는 누가 정한 걸로 한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 정부가 고시한 금액. 이거 뭐라 불러요? 시가 표준액. 같이 합니다. 무슨 액이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원칙은 분명히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었지만 자, 이제 갑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 규정은 자, 무슨 가액이요? 시가 표준액이에요. 자, 그럼 이 금액은 자, 누가 정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다. 이거죠. 그럼 대체 그럼 언제가 되면 정부가 정한 금액을 씁니까? 이건데 이 정부가 정한 금액을 쓰는 때가 있어요. 자, 언제냐면 지울게요. 자, 이 정부가 정한 금액은 첫째, 저 취득자가 신고 안 했을 때. 신고 안 하면 자, 지난번에 배웠죠. 제가 신고 납부할 세금이 신고가 안 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다고 했죠. 그럼 가령 생각해 봐요. 제가 취득했는데 여러분이 정부고 제가 집이 됐건 땅이 됐건 샀어요. 샀는데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젠가 발각이 돼요. 그럼 정부는 저한테 뭘 매겨요? 가산세를 매겨야지. 그거 저한테 계속 묻겠죠. 너 얼마에 샀냐? 얘기 안 해요. 그럼 정부는 저한테 가산세를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근거가 없어. 그때는 정부가 정한, 자기네가 정한 그 금액 가지고 취득세도 구하고 그 금액 가지고 뭣도 매기겠다. 가산세까지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은 정부가 둔 이유가 많이 있는데 뭐 일단 취득세만 얘기한다면 제가 신고 안 했을 때 혹은 허위 신고했을 때 신고 가격이 일단 내가 신고한 자, 신고 가격이 뭐보다 적게 신고했다.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보다 더 작게 이렇게 허위 신고할 걸 대비해서 정부가 정한 최소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발이 되면 무조건 일단 뭐를 갖고 한다. 정부가 정한 금액 가지고 한다. 그래서 뭐 신고가 됐다. 또 있어 하나 더. 뭐 신고 가격이 없다. 신고 가액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세액이 계산되는 게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홈태 원칙은 무슨 금액? 내가 산 가격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 금액이 속된 말로 하면 이 내가 산 금액이 없다는 거죠.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적게 허위 신고한 거죠. 그럼 아까 그 아파트 얘기를 합시다. 그럼 아까 취득한 갑이 산 아파트가 얼마였죠? 5억. 이게 이제 보편적인 매매가라고 하고, 자, 정부가 정한 금액이요. 정부가 정한 금액이 자, 4억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막말로 다운 계약을 해도 얼마까지? 최대 4억까지는 묵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다만 이 금액을 넘어서 정부가 정한 금액 넘어서 나 2억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버페이스니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산 금액 갖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항상 뭐 정부가 정한 금액 이 금액 미만은 절대 갈 수 없어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쌤 내가 그럼요 5억에서 써도 3억 갖다가 샀다고 이렇게 신고하면 정부가 이 금액으로 해주나요? 이걸 해줘요. 해주는데 다만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허위 신고라는 문제가 생기죠. 왜? 분명히 원칙이 산 가격이고 예외 금액은 시가 표준액인데 요 시가 표준액을 쓰게 되면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 단점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 이런 문제가 수반됩니다. 왜? 신고 안 했습니다. 신고 가격이 없어요. 그럼 둘 다 뭡니까? 둘 다 무신고예요. 세 번째, 내가 신고한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어요. 이거 뭐예요? 허위 신고, 과수 신고예요. 그럼 이때는 전부 다 정부가 정한 금액하고 세금을 매기되 대신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내가 산 가격, 예외는 정부가 고시한 가격. 이렇게 원칙과 예외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매매가 되면 원칙이 무슨 가격이요? 원칙. 매매가 됐다. 원칙.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 표준액. 자, 두 번째 상속받았다. 원칙 무슨 가격? 상속. 상속 원칙 무슨 가격이요? 신고가액이에요. 이것도. 예외는 시가 표준액. 자, 증여받으면 그것도 똑같아요. 신고가액이야. 예외는요. 시가 표준액. 자, 근데 문제는 모든 취득은 항상 원칙이 다 신고가액이에요.
다만 예외가 뭐냐면 예외가 아니고 특례인데 이 상속하고 증여 있잖아요. 이거는 법하고 실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법상은 얘도 원칙은 신고가액이고 예외는 시가표준액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만한 건물을 상속받았어요. 건물을 받았어요. 받으면 난 뭘 내야 됩니까? 취득세 내야 되죠, 그죠? 자, 이 건물 내가 얼마에 샀어요? 산 금액이 있다 없다 지금? 없지. 상속받았잖아. 그럼 내가 산 가격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무에선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요 시가표준액 갖고 세금을 매겨요. 보통은. 근데 저희는 실무가 아니고 뭘 배우는 겁니까? 법. 그래서 항상 법은 무조건 대원칙이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가액이에요. 예외는 무슨 가액? 시가표준액. 자, 다시 합니다. 원칙 무슨 가액이요? 신고가액. 예외 무슨 가액이요?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게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특례인데 저희가 그 경기가 안 좋으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경매예요, 경매. 예. 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도 경매를 많이 받는데 거꾸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경매들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럼 경매를 왜 신청해요? 왜 굳이 바쁜 시간 내 갖고 경매를 배우고 경매장에 가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올까? 이유가 뭘까요? 싸니까? 또 이유가 뭐예요? 세금이요? 또 자, 경매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싸니까. 속된 말로. 그 외에는 없어요. 세금에 뭐 혜택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뭐다? 싸니까. 그럼 어느 정도 싸길래 금액이? 무지 쌉니다. 왜 이게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고 경매를 배울 건데 경매 받으면 다시 갑시다. 아까 건물 있잖아요. 아까 건물 시세가 얼마였죠? 5억. 정부가 정한 금액이 4억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어느 정도 경매가가 형성되냐면 4억보다 조금 위 정도.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조금 위에서 보통 경락가액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시세보다 높다 낮다? 낮다. 저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게 경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언제? 이 물건이 별로 안 좋을 때. 이때는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낮게 진짜 한 1억 정도에 이렇게 경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싸게 사니까 좋은 방법이고, 자,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요. 이제 평촌에서 이제 그 학원에 있을 때, 그 학원에 이제 그 수강생 한 분이 현업을 하고 있는데, 저 수업날 막 전화를 계속 막 주고받고 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왜 자꾸 수업 안 하고 전화를 합니까? 했더니 저를 불러요. 평촌에 좋은 아파트가 지금 급매물로 나왔는데 땡겨가라고. 솔직히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평촌이라는 동네가 여기 안양 평촌이에요. 거기도 꽤 값이 나가요.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34평짜리를 3억에 사가라고. 34평이에요. 여기가 꽤 갈 거예요. 이게 한 8억 정도 갈 건데 그 주인이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다고 이걸 빨리 지금 판대요. 3억에. 살려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사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시세가 한 8억이라고 가정합시다. 8억인데 그럼 8억이면 얘는 정부가 정한 금액은 한 5억쯤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급매물로 자 3억에 샀어요. 이제 샀다고 합시다. 3억에 샀으면 나의 취득 가격은 3억이다, 5억이다, 8억이다. 에? 참고로 정부가 정한 금액은 5억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그럼 뭐로 할까? 5억으로 해야 돼요? 3억이 돼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아까 분명히 여기서 내가 신고한 가격이 어떤 금액보다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낮으면은 뭐로 한다? 정부가 정한 금액이죠. 그럼 지금 예를 든 게 자, 시세는 8억 원이고 정부가 정한 게 5억이고 내가 3억에 샀어요. 그럼 3억은 뭐보다 낮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보다 낮죠. 그죠? 낮아도 얘는 이 금액 인정해 줘요. 왜냐면
급매물이잖아. 급한 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급매물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매받은 경우는 실제 이 금액, 즉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다 무시하고 실제 발생된 금액을 다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특례인데에서 얘는 이렇게 써요. 표현 방법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즉 얘는 내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에요. 실지급액으로 한다 이거죠. 그럼 얘를 쓰게 되면 앞에 거 저거 신고가격 무시합니다. 신고가격 무시. 또 뭐도 무시? 시가 표준액도 무시합니다. 인정 안 해. 무조건 내가 실제 준 금액을 쓰게 돼요. 단 그게 언제냐? 요때만 돼. 요때만. 언제? 그게 입증된 취득이라고 해서 딱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책에 39쪽의 네모 안에 있어요.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했다. 세 번째,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한다. 네 번째, 판결문에 의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되었다. 원래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아까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는 거 있었죠. 언제 국, 수, 공, 반, 장은 취득 시기도 언제가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그럼 결국 입증된 거니까 그 취득가액도 뭐로 하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항상 국수공판장은 취득 시기도 언제가 돼요? 사실상 잔금 준 날. 자, 취득가격도 무슨 가격이요? 내가 실제로 취득한 가격.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뭘 갖고 한다? 실제 내가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인데 다만 이제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똑같은 입증된 취득이어도 취득 시기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까지인데 취득 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액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동산 거래, 뭐 너무 길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박스에 39쪽에 보면 특례의 네모 안에 6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가 제출돼서 뭐 된 취득이요? 검증된 취득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검증된 취득이에요. 검증된.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차이점은 자, 취득 시기는 입증된 게 몇 가지고? 5가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고 사실상 취득가액은 입증된 게 어디까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그 다음 뭐까지? 검증된 취득까지.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국수, 공, 판, 장, 검. 같이 해요. 시작. 국수, 공, 판, 장, 검. 그럼 아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취득 시기는 어디까지고? 국, 수, 공, 판, 장. 요까지는 뭐요? 써줄까? 사실상 뭐 지급일? 잔금 지급일로 하는 거는 어디까지고? 국수공판 장까지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 거 어디까지고? 국수공판 장 검까지 갑니다. 요거 절대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어디까지고? 지금 이 얘기만 지금 한 10번쯤 하는 것 같아.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어디까지예요? 국수공판 장까지. 사실상 취득가액 어디까지? 국수, 공판, 장, 검까지 이렇게 해서 각각 적용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이게 결론인데 그럼 결국 이거죠. 이 국수, 공판, 장, 검 이거 빼고 얘를 제외한 건 나머지 건 다 항상 무슨 가액 원칙? 신고가액. 얘는 무슨 가액? 시가 표준액. 다만 요런 거 붙으면 이때는 무조건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에요. 그러면 더 쉽게 여러분들 개인과 매매했다. 그럼 원칙이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가액이죠. 그 예외는 무슨 가액이고?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럼 내가 이번에 국가와 함께 매매 계약했다. 그럼 무슨 가액이요?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내가 수입했다. 무슨 가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자, 하나 더. 그럼 내가 이번에 경매 받았다. 무슨 가액? 사실상 취득가액. 다시 개인과 매매했다. 무슨 가격이요? 신고가격. 예외는 무슨 가격?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입증된 케이스만 실제 지급한 금액이요. 나머지 건 전부 다 원칙임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 표준액 이해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교재 갑니다. 자, 38쪽 가볼게요. 자, 원칙이에요. 자, 원칙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가액. 그래서 보니까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래서 항상 원칙이 신고가액이에요. 그 밑에 거 하부는 내비두고 2번 예외 갑니다. 자, 무슨 가액이요? 시가 표준액에서 왼쪽에 참고 표시 있죠. 지방세법에서는 과세의 기준 되는 금액이 무슨 가액? 시가 표준액에서 정부가 정한 금액인데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게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 무슨 가액입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1번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데 2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더 작을 때예요. 어쨌든 그럼 신고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무슨 금액에 의합니까? 시가 표준액에 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참고 봐요. 자, 시가 표준액의 산정 방법인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자, 1번 토지와 주택인데 첫째,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주택이고 첫 번째 점 토지, 자 땡땡 무슨가 개별 공시지가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정부가 정한 땅값의 명칭이에요. 정부가 고시한 토지 가격의 명칭을 뭐라 하자? 시가 표준액이라고 불러요. 정부가 정한 무슨 값? 땅값. 자, 두 번째 단독주택 있죠? 끝에 뭐예요? 다 개별 주택 가격. 이건 정부가 정한 집값이에요. 뭐라 합니까? 개별 주택 가격. 또 공동주택도 있네. 이건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 정부가 정한 아파트가 뭐라 합니까? 공동주택 가격. 그럼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뭐라 부르자? 시가 표준액. 정부가 정한 거니까 한꺼번에 뭐라고? 시가 표준액이고 이걸 항목별로 정한 명칭이 땅은 뭐라고 하고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요.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가격 명칭만 하나씩 주어진 거고 어쨌든 다 합쳐서 뭐라 하자?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제 우측에 세 번째 갑니다. 3번. 자, 특례가요. 자, 무슨 금액이 나옵니까? 사실상의 취득가액. 그래서 다음의 경우는 자, 취득자의 신고가액 혹은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무슨 금액? 사실상의 취득가액 혹은 연부금액에 의해야 한다 해서 내가 실제 지급한 금액. 그래서 네모안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2번 수입, 3번 공매나 경매, 자 4번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된 취득, 5번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 6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가 제출돼서 검증된 취득. 그래서 항상 6가지입니다. 어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까지. 항상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일단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표정들 보니까 더 했다가는 다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자 이제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비용. 이 비용은 뭐 법무사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등등 비용이 많죠. 그럼 그런 비용을 취득 금액에 넣는 게 좋을까, 넣지 않는 게 좋을까?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지. 왜? 비용이 많아지면 이 금액이 커지겠죠. 즉 내가 취득한 원래 건물값이 5억 원인데 이 건물 취득에 관련된 부대 비용이 1억이야. 그럼 취득 금액이 6억이 돼요. 그럼 6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되면은 세금 부담이 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보통 비용을 안 넣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안 넣고 싶어 넣는 게 아니고 법에서 무조건 넣어야 하는 비용이 있고 법에서 넣지 말라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맨 밑에 보면 박스에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의 포함 여부 39쪽이에요. 왼쪽에 자 포함되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포함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1, 2 뒷페이지 가면 3, 4, 5, 6, 7, 8 3, 4, 5, 6까지 있고 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서 1, 2, 3, 4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그런 비용도 있다 해서 포함되는 비용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비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면 일단 생각만 하고 계세요. 이거 나중에 할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지금 툭 찌른 이유는 뭐냐? 그 포함되는 비용하고 포함 안 되는 비용을 외워야 돼요.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외우는데 외우는 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포함되는 비용과 안 되는 비용. 지금 외울래요? 자, 좀 있으면 이제 연말이 다가와요. 연말 되면 뭐 해요? 바쁘죠? 왜 바빠요? 송년회 그거하고 그 다음날 맨날 으액 하잖아요. 뭐 먹고 술 마시고. 근데 꼭 그런 친구,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친구 중에 이 술만 마시면요, 이 같이 앉아서 마시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친구가 있어요. 술만 취하면. 그럼 그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1번 데리고 있는다, 2번 빨리 보낸다. 빨리 보내죠, 그죠? 보내는데 보통 잘 안 가려고요. 또 이따 갈 거야. 그럼 먹을 때 또 보내요. 그럼 보내면 꼭 한마디로 택시비 없다고 또 돈 달라고 하죠. 그럼 택시비까지 줘서 보내죠, 그죠? 네. 자, 그게 다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제 해줄게요. 자, 교재 39쪽 갑니다. 자, 우측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의 1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자는 광고 선전비 돼 있죠. 광자 동그라미 광. 2번 전기사업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의한 끝에 분담 비용이 있어요. 분담 비용. 그래서 분 동그라미 분. 자, 넘겨봐요. 세 번째. 자, 3번 이주 BRT 이주. 그 다음에 옆에 지작물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 그 다음에 4번에 부가가치세 부. 자, 그럼 제가 아까 한 얘기. 자, 친구가 술 마시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광분합니다. 얘를 보내야 합니다. 이주시켜야 합니다. 뭘 줘서? 택시비 줘서, 보상을 줘서. 줬더니 자식이 갑니다. 부하고 갑니다. 이게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분하면 뭐 시키고 이주시키고 보상을 줬더니 어떻게 가더라? 부하고 가더라. 이거 못 외우는 분은 그분 역시 한정치산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광분, 이주, 보상, 부. 그래서 친구가 술 마시고 광분하면 보내야 돼. 뭐예요? 이주시키고 자, 뭘 줬더니 보상을 줬더니 어떻게 했다? 부하고 가더라. 이렇게 해서 포함되지 않는 비용 요 정도만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40페이지로 갈게요. 자, 4번 기타 의제 취득은 내비두고 자, 큰 6절로 가죠. 세율로 갑니다. 이제 자, 이제 과세 표준 나왔으니까 곱하기 곱하기 세율로 갑니다. 하는데 요건 이제 뭐예요? 이 기준에 뭐가 되는 거? 기준에 곱하기 대상. 요거에 곱하기 대상이 되는 거고 전부 다 현재는 법에서 정해져 있다. 법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얘는 전부 다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뭐다? 세율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퍼센트가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차등. 자, 차등 비례수율. 이게 뭐냐면 이따 보겠지만 취득하는 대상마다 대상이나 취득하는 방법에 의해서 다 달라요. 그래서 방법과 대상마다 차이가 있다. 또 세 번째, 취득세는요. 표준 세율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 그래서 기본을 써야 한다. 기본의 뜻도 있고요. 둘째는 현행 지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세는 거의 다 법에서 정해준 걸 씁니다.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가감할 수도 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얘보다 좀 더 높게 과세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중과세율,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특성 과제요. 저희 시험에 금년도, 작년도, 재작년도,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아니 1회 때부터 26회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빼먹고 난 부분이에요. 결론 다 외워야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돼요. 40페이지부터 41, 42, 43, 44, 45, 46, 47까지. 취득세에서 가장 많아요, 이게. 이 파트가 취득세에서 배우는 파트 중에 내용이 제일 많고 할 것도 제일 많고 더 중요한 건 이해해야 돼요. 먼저 이게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얘는 이제 선이해 후암기가 돼야 됩니다. 일단 갑시다. 자, 교재 갑니다. 자, 40쪽에 6절 세율로 가요. 자, 1번 1자 취득세 과세 대상에 따라서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1번 자, 큰 1번에 보니까 제목이 기타 의제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40페이지. 그 6절 밑에 보면 1번 기타 의제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거 지워요. 그 제목 그거 아니에요. 그 잘못돼서 그거예요. 제목. 그 40쪽에 자 6절 밑에요. 6절 밑에 보면 1번 기타 의제 취득이 아니고요. 자 이제 고칠 준비 됐어요? 고칠게요.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 그냥 쓰세요. 이렇게 표준세율 났습니다. 그냥 똑같이 밑에 1번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그래서 기타 의제 취득이 아니고 표준세율이라고 적어야 돼요. 좀 뭔가 좀 잘못됐네 인쇄가. 자 보셔요. 이제 밑에 1번 맨 밑에 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요 취득 원인별로 자 취득하는 물건별로 구분해서 과세 표준액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 뭘 쓴다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이 세액이 된다. 그럼 대원칙은 항상 정부가 정한 뭘 써요? 기본적인 세율을 써야 한다 이거죠.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율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면은 41쪽에 네모표가 큼지막한 게 나올 거예요. 나오죠? 네. 요거 위에 쓰면 돼요. 외우기. 이걸 암기 못하면요. 지금부터 47쪽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럼 저도 이제 한번 외워볼 테니, 저는 적을 테니까 여러분 직접 지금부터 암기해 보세요. 지금부터.
다 외웠죠? 자, 갑니다. 일단 첫째, 자, 유상 취득됐다는 건 매매가 됐다. 매매. 내가 돈 주고 산 게 돈 주고 산 게 뭐냐 이건데 그게 농지인지 기타인지.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산 게 농지면 해당 농지 금액의 3%가 되고 농지가 아닌 기타 물건, 뭐 나대지라든가 여타 건물 같은 거는 4%가 돼요. 두 번째, 이번에 내가 상속받게 되었다. 마찬가지 상속받은 게 농지면 해당 농지 금액이 2.3%가 되고요. 다만 상속받은 게 농지가 아닌 이 건물이었다. 그럼 2.8%만큼을 적용해요. 그러면 지금 유상 취득하고 상속은 내가 취득한 물건이 뭐냐예요, 뭐냐. 그럼 이때 그럼 대체 농지는 어디까지입니까? 네 가지. 논, 밭, 과수원, 목장. 이 네 가지가 농지고요. 저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 전부 다 기타입니다. 나머지 건 전부 다 기타예요. 그래서 저 네 가지만 농지고 나머지 건 기타. 자, 세 번째, 내가 받은 게 증여다. 자, 얘는 조심해야 돼요. 유상 취득하고 상속이 농지인지 기타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여차하면 농지 기타. 얘는 아니에요. 농지든지 기타 물건이든 안 따지고 누구냐. 그게 증여받은 자가 비영리자냐 아니면 저희같이 일반적인 개인 간이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위에 건 농지인지 아닌지인데 얘는 농지 아니냐 안 따져요. 누구냐? 비영리자냐 일반적이냐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원시 자 건물이 신축이나 중축되었다. 해당 금액의 1000분의 28. 그래서 얘는 비영리자가 증여받으면 2.8% 일반인 3.5%. 자 건물이 신축되면 2.8%만큼을 각각 적용하게 돼요. 이게 이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이거 외우기 쉽지 않고요. 이미 공부가 되신 분들도 이거 암기하려면 참 지진아요, 지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같이. 첫째, 유상 취득한 게 농지다 얼마? 3%. 농지 아닌 건 4%. 상속받은 게 농지면 2.3%. 농지 아닌 건 2.8%. 단 증여받은 건 농지 안 따져요. 비영리자가 받으면 얼마? 2.8%. 일반인 받으면 3.5%. 그 다음에 신축과 중축이 되면 2.8%를 각각 적용하게 돼요. 근데 책에 보니까 이제 책하고 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이 유상 취득에선 보면 그 박스에 두 번째 칸이에요. 유상 취득은 뭐가 나옵니까?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유상 취득한 것 중에 주택은 별개야. 또 주택은 이 주택은 별개.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다시 취득 가격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취득한 주택 금액이 첫째 6억 원 이하다. 6억 이하까지는 몇 %고? 1%. 둘째, 내가 취득한 주택이 6억 초과 9억 이하다. 그 얼마가 되고? 2%. 그 주택이 9억이 초과되었다. 그럼 몇 %? 3%만큼을 각각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택만, 그것도 유상 취득일 때만입니다. 주택이 매매가 돼서 취득되었을 때만 6억 이하 1%, 9억 이하 2%, 9억 초과 3%만큼을 각각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반드시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갑시다. 자, 유상 취득이 몇 %요? 농지면 3%, 기타의 경우 4%. 자, 상속받은 게 농지면 2.3%요. 기타는 2.8%요. 세 번째 증여받은 거 농지 증여받은 몇 %요? 자, 증여는 뭐냐가 아니라 누구냐? 그래서 비영리자 얼마? 2.8%, 일반인간 3.5%. 자, 신축과 중축 2.8%예요. 그 다음에 주택이 6억 이하는 몇 %? 1%, 9억 이하 2%, 9억 초과 3%만큼을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41쪽에는 세율 표고 밑에 참고도 역시 제가 얘기한 거 다 있습니다. 자, 요까지는 이제 그래도 좀 나요. 자, 또 넘겨봅시다. 자, 42쪽에 가면 자, 뭔지 몰라도 맨 위에 2번 봐. 2번이 뭐 제목 뭐예요? 중과 세율 되어 있죠? 이 중과라는 얘기는
좀 더 많이 걷겠다. 이게 많이 걷겠다. 그래서 첫째, 그때 박스 보세요 일단. 자, 첫째가 무슨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인데 옆에 보니까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 세율 더하기 8%라고 되어 있죠. 일단 보기만 해요. 자, 두 번째는 대도시라고 되어 있어 박스에. 걔는 아직 뭔지 몰라도 3배 마이너스 4%고 세 번째는 뭐 과밀억 지역권역 되어 있어요. 그죠?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그럼 그 사치성 재산만 잠깐 얘기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사치성 재산은 어쨌든 몇 퍼센트라고 해요? 표준 세율 더하기 몇 퍼센트? 8%예요. 그죠? 자, 그럼 얘가 대체 몇 퍼센트일까요? 결과가 없어 지금. 더하기 8만 되어 있지 몇 퍼센트가 없어요. 자,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이번에 취득한 게 뭐냐면 취득했어요. 뭘까요? 오케이, 별장. 이거는 세법상 사치성 재산이에요. 자, 갑시다. 그럼 내가 이걸 매매로 살 수도 있고, 그죠? 아버지한테 증여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신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별장이 사치성이고 뭐건 그래도 무시하고 돈 주고 샀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예? 자, 별장이에요, 별장. 그건 주택이잖아. 유상취득이면 주택만 매매가 따지 주택 아닌 건 4%예요. 그럼 얘가 쉽게 매매가 됐다 하면 얼마? 매매가 되면 4%야. 그럼 아빠한테 증여받으면 아빠와 나는 일반인 관계죠. 얼마야? 3.5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치면 2.8이 되는 거예요. 자, 취득 방법 나왔어. 근데 보니까 얘가 뭐였다? 사치성 재산이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다 무슨 율? 전부 다 표준 세율로 되는 거고, 이 취득한 물건이 사치성이니까 더하기 얼마만 더하면 된다. 8을 더하라 이거야. 다 8만 더하면 그게 네가 내들 세율이다. 11.5, 10.8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어떻게 취득했느냐에서 일단 뭘 정하고 기본율을 정하고 거기다 더하기 무조건 몇 퍼센트? 8%만 더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암기 안 되면은 결국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취득세를 엄청나게 매기면은 진짜 팔짝팔짝 뛸 거예요. 그래서 사치성은 취득세를 엄청 매긴다 해서 팔짝팔짝 뛰어요. 더하기 8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에다가? 앞에 있는 기본적인 세율에다가 더하기 8%예요. 그럼 두 번째 방법 똑같아. 박스의 두 번째. 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 설립할 때 얘도 방법 같아요. 어떻게? 법이 정한 거에 몇 배를 한 다음에 3배 한 다음에 빼기 얼마? 빼기 4%고. 세 번째 과밀억 지역은요 마찬가지 얘도 법이 정한 거에다 더하기 얼마? 더하기 4%만 하면 돼.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대도시하고 그 과밀억 지역권역은 시험에 잘 안 나요. 잘 나는 건 요 사치성 재산이 일단 잘 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거 기본적인 거 정리가 돼야 되고, 자, 사치성은 항상 뭐 더하기 뭐요? 표준 세율 더하기 몇 퍼센트? 8%만큼을 적용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래서 42쪽 2번 사치성 재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